안녕하세요. 타이거셀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반 동사 뒤에 달라붙는 정보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주어 다음에 수로, 수로 자리에는 동사만 오니까 우리 주어 동사라고 많이 말들 하죠. 자, 그 형태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데요. 그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오면 동사 뒤에 이제 추가로 정보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붙는 정보들의 형태를 우리가 모두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형태에 맞는 단어들을 변형시켜서 넣으면 되니까 그 뼈대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주어와 수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품사들 중에서 명사가 들어가죠. 주체가 되는 거니까 어떤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수로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죠? 동사, 뭐뭐 하다니까, 뭐뭐 하다.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비동사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비동사 말고는 일반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비동사는 어떤 것이며, 비동사 뒤에는 어떤 정보들을 붙이는 것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일반 동사. 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로 어떤 형태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전부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형태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그죠? 당연히 뭐가 뭐 해요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처럼 he runs. 그는 달려요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뒤에 뭐 또 있네요. 잘 보세요. 자, 그는 갑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는 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적어 무엇을 갑니다? 라는 목적어란 정보 붙이지 않아요. 이제 go라는 동사는 뒤에 정보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은 모두 부사들입니다. 부사. 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차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주어가 뭐뭐 합니다. 뭐가 뭐뭐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궁금하죠?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나 장소라든가 이유라든가 뭐 목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우리는 알고 싶어서 붙이죠. 자, 그런 정보들은 부사적인 정보들이에요. 그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2번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목적어, 그죠? 대상, 뭐가 뭐 합니다, 무엇을 합니다라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목적어나 지금 동사 뒤에 나오는 이런 핵심 정보들하고 부사들은 다릅니다. 필수 정보와 추가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 정보인 부사들은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부사는 뭡니까? 부사가 역할을 하겠죠. 부사라는 단어가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처럼 전치사 명사도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to,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 자, to work, 직장으로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는 갑니다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장소가 궁금하죠. to work, 직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언제 갑니까? 시간이 또 궁금하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아침마다 갑니다. 여기도 사실 every morning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떨어져서 사용 안 하고 전치사 없이 사용되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표현들은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동사 뒤에는 핵심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on to work나 every morning은 뭐다? 부사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 The use microwave. 자, 주어가 왔죠. 뭐 중고 쓰던 거죠. 중고 전자레인지가 동사 뭡니까? works. 작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where은 뭡니까? 얘는 부사죠. 얘는. 그죠? 잘 작동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동사 뒤에 어떤 핵심 정보 없습니다. 1번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나타낸다. 부사는 언제든지 항상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2번은 동사 다음에 이번엔 어떤 핵심 정보가 왔습니까? 이번에는 명사라는 핵심 정보, 덩어리가 왔죠. 자, 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통 우리 한국말에서 을을이라는 조사가 붙는 그런 정보들이죠. 자, 그게 궁금하니까 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명사의 형태로 달라붙는다. 그죠?
brown, likes, 좋아한다라고 그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죠?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죠? 그 대상이 명사로 온다는 거죠. likes cat. 자, 대답을 했어요. I answered. 자,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그 질문을 대답한 거죠. questions. 이렇게. 자, 엄마가 사랑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사랑하실까요? 그를 사랑하십니다. 명사 대신에 대명사가 온 경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구조를 한번 볼까요? 명사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앞에 오는 명사는 우리 한국말의 조사 에게라는 식으로 에게를 붙이고요. 뒤에 오는 명사는 을을 붙입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동사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사다라는 buy, buy라는 동사가 있죠. 자, 샀다 과거가 되죠. Lily bought, 샀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궁금해요. 뭘 샀는지도 궁금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사다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해요. 사주다라고 해석을 해야 누구에게라는 정보가 같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죠. 사다라는 것보다는 사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별개의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다가 사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뒤에 어떤 her father 명사 왔죠? a car 명사 왔죠? 명사 두 개 왔네요. 자, 앞에 명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에게로. 주로 사람이 오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a car, 자동차를 사줬다. 릴리가. 그런 말이죠. Lily bought her father a c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사는 send, 보내다. 또 두 가지 명사 덩어리가 두 개 왔죠. 앞에 건 어떻게? 에게로 해석. 뒤에 거는 을로 해석. 자, 그렇다면 보내다라고 해석하는 이분은 보내주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삼촌이 보내줬어.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엽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라의 할머니가 만들었어. 자, 덩어리도 두 개였죠. her, some snacks. 덩어리도 두 개였죠. 앞에 건 어떻게? 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some snacks. 간식을 좀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 줬다라고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다고요. 그죠? Sarah's grandmother made her some snack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명사 덩어리가 두 개 붙을 수 있다. 동사 뒤에는. 그럼 그 동사는 어떻게? 뭐뭐 해주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거 덩어리 두 개를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에게가 앞에 오지만 을을 앞에 쓰고 싶어. 첫 번째 문장으로 볼까요? Lily bought a car. 릴리는 자동차를 샀어요. 먼저 하고 싶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her father 하고 이 her father를 뒤쪽으로 빼고 싶을 때는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전치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to가 있고요, for가 있습니다. 어떤 좀 정성을 다해서 뭐 돈을 들이건 시간을 들여서 뭐 해주는 거는 for를 쓰면 되고요. 그냥 단순한 어떤 전달 같은 경우는 to를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주는 거니까 to보다는 좀 for가 어울릴 것 같죠. 그죠? Lily bought a car for her father.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y uncle.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낸다니까 to라고 해도 어울리겠죠? My uncle sent a postcard to me.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순서를 바꿀 때는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 자, 네 번째 구조. 자, 동사 뒤에 이번에는 뭐가 오냐? 아까는 우리가 동사 뒤에 명사 하나 아니면 명사 두 개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거쳐서 전치사를 데리고 함께 전치사구의 형태로 동사 뒤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 한국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굳이 뭐 전치사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는 전치사라는 그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치사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이 동사와 결합을 시켜서 그 동사의 대상이 와줘야 동사에 해당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think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다 하니까 우리는 뭐 너를 생각해 이러면 think you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는 바로 목적어 you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쓰나? 전치사 about이나 여기처럼 about이나 of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really think you're my girlfriend이 아니라 think about my girlfriend 하든지 아니면 think of my girlfriend 해줘야 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무엇을 생각하다 라고 되는 경우.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뒤에 뭐 왔다? 전치사구가 온 거죠. 그죠? About my girlfriend. 바로 my girlfriend 오는 게 아니라. 자, account도 마찬가지. 설명하다, account incident. 사건을 설명하다. No. account는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이 for라는 전치사와 힘을 합해서 설명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break라는 동사가 그죠? 여기서는 break, 우리가 break 혼자 쓸 수도 사실 있어요. break something, 무엇을 깨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 침입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깨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침입하는 거니까 그 break가 침입하다는 의미로 쓸 때는 전치사 into를 같이 힘을 합해야 break into 명사. 이렇게 해야지 침입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burglars. 강도가 broke into my house. 집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오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 명사를 거쳐서 온다는 거. 자, 마지막인데요. 자, 전체 명사가 오는데 그 앞에 또 명사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그 정보도 우리 또 써주고 싶다는 얘기야. 첫 번째 지금 문장 ask 한번 보세요. ask. 자, 뭐 요청하다, 부탁하다는 거예요. 뭘 부탁하는지도 궁금하고, 누구에게 부탁하는지도 궁금하고,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쓸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에게 부탁하고요. 그의 충고를 부탁해 볼게요. 그러면은 ask him his advice 그냥 이렇게 him 하고 his advice를 그냥 무조건 뒤에 툭툭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에게 부탁한다 ask him까지는 쓰고 그 부탁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부탁하는지 그 내용을 쓰고 싶을 때는 전치사 for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sk A for B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A에게 B를 요청한다, 부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k him for his advice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해야지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레스토랑의 그 식당은요, remind, 상기시키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궁금하죠? 생각나게 해. 누구에게 생각나게 해? 무엇을 생각나게 해? 그죠? 그런 정보들이 궁금하죠. 자, 그럴 때는 누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할 때는 of라는 전치사가 와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remind A of B라는 구조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동사 fill, 채우다. 자, 채우다라는 동사. 자, 채우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죠? 뭘 채우느냐. 그죠?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죠. 그럼 무엇을 채우느냐? 그의 방을 채워.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채우느냐. 전치사 뭐가 적절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듯이. with가 적절하죠. 그래서 fill something. 무엇을 채운다. 무엇을 with something. 그래서 fill A with B라는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는 a lot은 부사거든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and가 문장의 중간에서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자, 주어가 여기 뒷문장에서 뭡니까?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안 썼겠죠. 여기도 he겠죠. 자, 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요. 그는 filled, 채웠어요. 무엇을 채웠어요? 그의 방을 채웠어요. 무엇으로 채웠어요? with smoke. 연기로 채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는 지금 완료 형태로 have pp로 좀 변신을 시켜놨지만 우리가 hear, 듣다, hear 동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뒤에 뭐 왔습니까? enough 뭐예요? 부사죠.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어. 충분히 들었어. 자, 부사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핵심 정보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I heard a rumor. 동사 hear 다음에 뭐 왔습니까? 명사 왔죠. 명사 하나. 무엇을 들었다? rumor.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hear이란 동사 다음에 전치사 of 썼죠. 자, 그러면 자, here 같은 경우에 동사가 이렇게 바로 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 전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는 직접적으로 목적어로 덩어리를 취했다. 여기는 간접적으로 취했다. 자, 뭐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들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over를 쓰는 경우에는 뭐냐면 그것에 관해서 about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 소식 뭐 그것에 관해서 들어봤니?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here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고 전치사를 통해서 of나 about을 통해서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